26세의 하은 씨는 조용한 교회에 살고 있다. 그녀의 인생은 아마도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은. 그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는 가난하게 자랐으며, 장애인인 남동생을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황무한 거리 옆에 위치한 작은 커피숍에서 일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녀의 온화한 아름다움과 깊은 눈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인상을 남깁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간소한 빌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날, 비 오는 오후, 낯선 사람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긴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 지훈 씨는 품위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창문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는데 창문에 서리가 내린 유리창을 통해 비가 반사되었습니다. 작은 카페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등장을 알아차린 듯했다. 하은이는 언제나 그렇듯이 정중한 태도로 다가왔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훈 씨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탕 없는 블랙 커피 주세요. 음식을 제공한 후 하은은 떠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이 여전히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면서도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오후 내내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거기 앉아 가끔 커피를 마시기도 했지만 그의 눈은 항상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점점 그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어간다. 그는 매일 창문 근처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설탕 없는 검은 커피를 한 잔씩 주문합니다. 하은은 처음에 그의 세심한 관찰에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하은 옆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하은의 삶과 일에 대해 물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어요? 네, 저는 여기서 3년 일했습니다. 하은이는 정중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아이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건 정말 존경스럽구나. 내 가족은 잘 지내. 그 질문에 하은은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남동생이 한 명뿐입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훈 씨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비가 처마를 두드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점차 하은의 대화를 통해 하은은 지훈 씨가 한때 성공적인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은 근처 언덕 위의 큰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으며 가족에 대한 질문을 피하는 듯합니다. 어느 날 가게가 텅 비어 있을 때 지훈 씨는 갑자기 하은에게 물었다. 당신은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하은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다. 그녀는 주저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훈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진지했지만 따뜻함은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저는 제 곁에 있어주고, 저를 돌봐주고, 집을 관리하고, 제 마지막 몇 년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근면하고, 믿음직한 소녀입니다. 저는 당신이 빌라에서 저와 함께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언덕 위에 그 대가로
나는 너에게 넉넉한 돈을 지불할 것이다. 내가 평생 내 동생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돈이다. 그 제안에 하은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그렇게 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직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훈 씨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하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있어주면 돼. 빨리 대답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네가 동의하면 내 인생의 모든 짐이 없어질 거야. 하은은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 선생님의 제안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 삶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커피숍에서 일하는 동안 받는 빈약한 급여는 시각장애인인 남동생 민준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선천적 마비로 인해 그녀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지훈 씨의 제안은 돌파구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작은 방의 어둠 속에서는 많은 모호함을 안고 있었다. 하은은 잠든 오빠를 바라보며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한다. 그녀는 지훈 씨에 대한 의심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왜 그녀라는 이상한 소녀를 신뢰하기로 했을까? 당신이 언급한 언덕 위의 빌라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하은은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오후 지훈 씨를 만나 저는 제 인생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고 당신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은아,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거야. 하은은 자신의 결정이 예상치 못한 어두운 진실로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다. 화려한 외관을 갖춘 언덕 위의 빌라는 그녀의 용기와 힘을 시험할 장소가 될 것이며 과거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훈 씨의 청혼으로 하은이 이사한 산중 빌라는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고 울창한 초목에 둘러싸여 있다. 빌라로 이어지는 길에서부터 흐엉은 차이를 느꼈다. 차가운 하은이의 회색 대리석 벽과 커다란 철문은 그녀를 감탄하게 하면서도 문을 열고 커다란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은은 호사스럽고 고전적인 실내 장식과 은 복도에 걸려있는 유화, 그리고 거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압도당했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했고 방 안의 모든 구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지훈 씨는 하은에게 집을 안내하고 그녀가 해야 할 일과 빌라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건 별로 없고 하은이가 일을 잘 처리하고 맡은 바를 제대로 하면 된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는 곧 하은을 불안하게 만드는 3가지 규칙을 내놓습니다. 하은이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로 인도하자 지훈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엄숙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3층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은은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며 3층을 덮고 있는 어둠만을 보았는데 그곳은 사용되지 않는 듯했고 그 층으로 이어지는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하은이가 지나갈 때마다 하은은 항상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다. 마치 저 문 뒤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지훈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하은이가 침실에 짐을 챙기자 지훈 씨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방에서 나가면 안 되라고 덧붙였다. 이 집은 보기보다 밤에는 조용하지 않아요. 방문을 꼭 잠그세요. 하은은 그가 왜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감히 의심할 수가 없었다. 하은은 저택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방을 잠갔다. 밤이 되자 집안은 으스스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정 무렵, 하은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나무 바닥을 밟는 무거운 발소리, 문 삐걱거리는 소리, 때로는 멀리서 들리는 속삭임. 그녀는 그것이 단지 바람 소리이거나 오래된 집의 자연 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의 불안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때 지훈 씨는 큰 식당에서 하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 공간은 너무 조용해서 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식사 후 썩은 살덩어리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지훈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여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과거나 집에 대한 건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뭐 과거가 되었으니 잠재워 두세요. 지훈 선생님의 말씀이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많은 의문을 품었다. 그는 왜 그렇게 큰 저택에 혼자 살고 있을까? 왜 그녀가 여기 필요했을까? 하지만 하은의 차가운 눈을 보며 그는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녀는 하은을 조용히 시켰다. 빌라에서 지낸 첫날, 그녀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3일간 지훈 씨를 위해 청소를 하고 꽃밭을 가꾸고 간단한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그는 종종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파트너를 만나러 나갑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하은은 불안해진다. 이 집에 남은 하녀는 지혜 씨뿐인데 얼굴은 온화하지만 눈빛에는 하은에 대한 걱정이 항상 담겨 있다. 하은이가 3층에 대해 물었을 때 지혜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건 절대 생각하지 마. 꼬마야. 모르는 게 나은 게 있잖아. 지혜의 태도는 하은에게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은이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날 때마다 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어느 날 밤, 하은은 방을 잠그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정 무렵, 그녀는 이상한 소리에 놀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3층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가 매우 뚜렷했습니다. 하은은 그것이 그저 오래된 집의 소리일 뿐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무거웠고 때로는 나무 바닥을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지훈 선생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이불을 꽉 움켜쥐고 꼼짝 않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경우 소음에는 속삭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소리였지만 너무 작아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을 청소하던 중 하은은 지혜에게 집에 대해 더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이 집에 특별한 게 있나요? 지혜 씨는 시선을 돌리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얼마 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20년 이상 이곳에 살았어요. 이 집은 다른 곳과 달라요. 아마도 떠올리면 안 될 추억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은이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밤에 소리가 들렸는데 너도 들었어. 지혜는 하은을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내 말 들어. 호기심 때문에 가면 안 될 곳으로 가지 마. 이 집에는 네가 알면 안 될 비밀이 있어. 하은은 이 집에 많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느낀다. 그녀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특히 3층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끊임없는 소음과 지훈 씨와 지혜 씨의 수상한 태도는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어느 날 밤, 하은은 규칙을 어기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3층 문 앞에 서서 지훈 씨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것을 몰래 본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 씨가 파트너를 만나러 나간 사이 하은은 엄격히 금지된 3층을 탐험하기로 결심한다. 지혜 부인은 잠이 들었고 빌라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하흥하은 3층 문 앞에 선 그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느끼며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지훈 씨 사무실 서랍에서 은밀하게 열쇠를 꺼냈다. 3층 문이 유령스러운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습니다. 하은의 펜에서 축축한 냄새와 희미한 향이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다. 하은이 앞에 서자 방 끝에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비치는 긴 복도가 펼쳐졌다. 하은의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문 위에 오래된 벨벳 커튼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안에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 객실은 풍화된 골동품 가구로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방구석에는 열린 은빛 거울이 달린 화장대가 있었지만 하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방 중앙에 놓인 나무 침대였다. 침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여백을 열어주세요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를 열고 그 안에 많은 오래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얼룩진 하얀 드레스, 가죽 장정된 일기,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부드럽지만 약간 슬픈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하은은 일기를 집어들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일기의 글은 점차적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드러낸다. 사진 속 여성은 지훈 씨의 전처인 하은 씨다. 일기에는 그녀가 빌라에서 살았던 나날들이 적혀 있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훈 씨와의 생활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지훈 씨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그녀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사한다. 하지만 그는 점점 그녀를 통제하고 독점적으로 대하며 그녀가 빌라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친구와 친척을 만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하은하은이 일기의 마지막 줄에 남긴 글은 다음과 같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사라지면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 이 선들 아래에는 마치 작가가 이야기를 완성하기 전에 멈춘 것처럼 잉크 얼룩이 있습니다. 일기장 외에도 침대 위 종이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겨진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 씨는 지훈 씨가 겉보기만큼 좋은 남편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신뢰를 이용해서 그녀 가족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하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잔혹한 음모의 결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끝납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를 발견하면 밝혀서 내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은은 일기와 편지를 손에 쥐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은 지훈 씨의 어두운 과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방을 둘러보며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시간에 잊혀진 듯하지만 하응은 잊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세심하게 보존되어 마치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하은은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랍고 심장이 쿵쾅거렸으며 재빨리 일기와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은은 불을 끄고 방에서 나갔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하응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하은이는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녀는 지혜 부인이 지훈 씨에 대해 들려주던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엄격하고 야심찬 사람이었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졌다. 지훈 씨가 지훈의 아내의 죽음에 연루됐을까? 그렇다면 그녀는 이 사진 속 어디에 있는가요? 그녀는 저택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지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지혜를 찾아간다. 하은이가 발견한 사실을 하은에게 말하자 지혜 여사는 하은에게 얼마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증거는 없다. 조심해야 해요. 지훈 씨는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만약 그가 내가 비밀을 발견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은은 일기와 편지를 증거로 보관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할 계획이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하인부터 통신기기까지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은은 압박감이 커지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3층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숨겨야 할 뿐만 아니라 빌라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하은은 다음 단계를 조심스럽게 준비한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 선생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일이 점차 피할 수 없는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은 여사의 일기와 편지를 통해 저택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된 하은은 자신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피난처가 아니라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온갖 것이 숨어있는 함정이 된 듯합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받고 있으며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은 끊이지 않고 하은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애쓴다. 지훈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눈빛이 바뀌었다. 더 이상 하은의 부드럽고 다정한 눈빛은 아니었지만 대신 면밀히 살피고 살피는 눈빛이었다. 지훈 씨는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질문도 실제로는 탐구적인 질문으로 자주 던지곤 합니다. 어느 저녁 식사 때 그는 갑자기 기분이 어때요? 집에 이상한 게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은의 질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훈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좋아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말은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은은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의 저택에서의 밤은 그의 강박관념이 된다. 그녀는 항상 누군가가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하은거리에서 느린 발소리, 마치 그녀를 부르는 듯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 때로는 마치 3층에서 누군가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숨을 참은 채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문틈으로 시선을 던졌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3층 계단을 향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지훈 씨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무서운 존재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있거나 어두운 기억이 이곳을 괴롭히는 듯합니다. 하은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3층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만 그녀가 들어온 옛 방문은 이제 새로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하은 씨는 열쇠를 찾아 지훈 씨의 사무실을 뒤졌지만 서랍을 여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당황하여 재빨리 서랍을 닫고 방구석에 숨었다. 지훈 씨가 들어와서 날카로운 눈으로 방을 훑어보았다. 그는 책상 앞에 멈춰 서서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만진 것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서랍을 확인했다. 하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얼마 후 지훈 선생은 떠나지만 그의 경계심에 하은은 그가 자신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지훈 씨의 의심은 갑자기 하은 씨에게 3층에 갔어? 라고 물었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하은은 깜짝 놀랐지만 재빨리 대답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당신이 요청한 대로만 할 뿐이야. 지훈 씨는 거짓말의 흔적을 찾듯 그녀를 응시했지만 거짓말이 없자 그녀를 꾸중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옷장, 가방, 그리고 방의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다행히 하은은 일기와 편지를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 집안에서는 어떤 속임수도 원치 않습니다. 지훈 씨는 차갑고 하은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하은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통신은 통제되었고 지훈 씨는 그녀를 혼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지훈 선생님이 잠들었을 때 몰래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하은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갑자기 지훈 씨가 나무 막대기를 손에 든 채 하은의 길에 나타났다. 어디 가세요? 그는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은 변명을 하려고 했다. 그냥 물 마시러 주방에 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훈 씨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갔고 하은의 눈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네가 뭘 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내가 3층으로 올라갔지. 내 물건을 뒤졌잖아.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은은 도망치려고 돌아서지만 지훈 선생님은 그녀를 쫓아간다. 그녀는 계단 아래로 달려가 발을 헛디뎌 하은을 거의 쓰러뜨릴 뻔했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지훈 씨가 바로 그녀 뒤에 서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 선생이 행동을 취하려 하자 하은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그의 얼굴을 비췄다. 중년 경찰관이 이끄는 경찰 집단이 빌라에 습격했습니다. 지훈 씨는 깜짝 놀랐고 그의 손은 공중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지훈 씨,
우리는 당신이 감금되어 아내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본부로 와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하은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숨겨둔 일기와 편지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지온 씨는 수갑을 채우고 끌려갔지만 빌라를 떠나기 전 돌아서며 그의 눈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겼다고 생각해. 잊지 마.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나를 상대하지 않아. 하은은 지온 선생으로부터 탈출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겪은 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녀는 그가 위험한 사람이고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회복력과 용기로 진실을 밝혀내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어두운 기억을 간직했던 그 저택은 이제 진실과 정의의 상징일 뿐일 겁니다. 진실은 밝혀진다. 경찰이 지온 씨를 저택 밖으로 끌고 나갔고 하은은 희미한 불빛 속에 서서 몸에 피로감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했고 지온 씨의 마지막 위협의 메아리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겼다고 생각해. 잊지 마. 하은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작은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방금 일어난 일은 악몽 같았지만 그녀는 일기와 경찰에 제출한 편지를 보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은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다. 몇 주 후, 지온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은은 증인으로 소환된다. 그 끔찍한 밤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지온 하은 씨를 마주했을 때 그는 더 이상 한때 그랬던 강력하고 신비로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수척해 보였고 하은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재판에서 경찰 변호인은 중요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은 씨의 일기, 지온 씨의 재산 횡령 음모를 비난하는 편지, 지혜 씨 등 다른 증인들과 함께한 하은 씨의 증언입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온은 아내를 통제하고 감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은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했습니다. 지온 씨는 하은 씨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녀가 위협을 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지온 씨는 법정에서 마지막 말을 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하은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오늘 당신이 한 일은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거야. 그의 위협에 하은은 몸서리가 쳤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하은 씨의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남자 지온 씨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하은은 저택을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남동생과 함께 살았던 작은 빌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하은은 자신이 갈망하던 자유와 평화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경찰은 하은에게 하은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실제로 자신이 하은이의 친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은의 어머니는 하은의 친자매이지만 어릴 때 관계가 끊어졌다. 이 정보에 하은은 깜짝 놀랐다. 그녀가 경험한 모든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문의 혈통은 우연히 그녀를 그 저택으로 다시 끌어들였고 그곳에서 하은의 비극적인 진실이 공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은은 하은 가문의 합법적 상속인으로 확정된다. 지온 씨가 한때 가져갔던 재산은 모두 그녀의 것이 됐다.
하지만 하은은 돈이 그녀의 정체성을 바꾸게 두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을 개조하여 학대받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보호소로 바꾸었습니다. 집안의 구석구석, 한때 어두운 비밀을 간직했던 모든 방은 이제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 역시 자신이 한때 경험했던 것처럼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어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바꿔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은의 이야기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린 소녀에서 하은은 용감하게 일어나 진실과 마주하고 위협을 이겨냈다. 그녀는 그것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험할지라도 진실은 항상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일시적으로 감출 수 있지만 누구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용기는 큰 힘이다. 하은은 육체적 힘도 권력도 없지만 그녀의 용기는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상처로 인해 영원히 괴로움을 겪는 대신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친절과 인내는 항상 보상받습니다. 힘든 삶도 하은이의 친절과 인내심을 잃지 않게 한다. 결국 그녀가 인정과 평화를 얻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그런 자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은은 자선단체의 집 정원에 서서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며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풍경이 연출됩니다. 전직 하녀였던 지혜씨가 하은을 찾아간다. 그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미소 지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영원히 과거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나머지가 의미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택에 대한 기억은 하은의 삶에서 항상 존재할 것이지만 그녀는 이제 그 기억을 넘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입니다. 이야기는 하은이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 회복력, 정직하고 희망찬 삶을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끝납니다.